저는 중3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모의고사 꼭 풀어봐라.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의 주. 자, 고등학교 2학년에도 사실은 필수학습과 권장학습 그리고 비교과 입시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좀 나눠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네. 근데 필수학습 부분은 어쨌든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를 주로 일단 정해놓으셨고, 네. 권장학습도 이제 상위권으로 가려면 이 정도는 공부해야 상위권이 갈 수 있다. 네. 뭐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내용.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고1과 고2의 결정적인 차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모의고사 학습에 대한 좀 약간 진지함이랄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진지함. 네. 그래서 일단은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전 지상 목적이 하나 있다고 보는데, 고1 중간고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대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저기에서 그냥 수상을 강조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것들에 대한 대비,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가 여기에서는 방점이 찍혀있다라고 하면은, 고2에 올라가면은 어차피 국어도 과목이 문학이랑 독서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투를 여름방학 때 선행을 하는 거는 좀, 시간이 너무 짧죠. 짧죠. 네, 그래서 수원 수투를 거의 완벽하게 하는데 이것도 수능 베이스로 저는 공부를 하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좀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서술형이 너무 안 잡혀 있는 친구들, 그런 학교별 요 문제 경향에 맞게 좀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이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적어도 한 고2 11월 모의고사 좀 욕심낸 평가원까지 90점 이상을 맞춰놔야지 된다라고 봐요, 영어는. 이때를.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뭐 고3 때 그 자기가 수능 보는 선택 과목을 고른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고2 때 좀 이제 그 이과생들은 당연하고, 그리고 문과생들도 많이 이제 수능 선택 과목이 있을 거니까 요거를 수능 수준까지 볼 수 있는 수준을 좀 약간 만들어 놓는 거. 그래서 저는 강조를 매번 해요, 애들한테. 그렇군요. 네, 입시적인 관점부터 좀 얘기를 해주거든요. 수능으로 너가 갈 수 있는 대학의 막 마지노선 이런 것들을 라인업을 해주고, 네가 수능을 어느 정도 봐야지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신이 아쉬웠을 때 논술도 네가 경쟁자들을 많이 제거하려고 하면은 어떤 수능 최저가 높은 데까지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능을 요번에 꼭 여기까지 만들어주자라는 좀 강력한 목표의식을 좀 심어주는 편이에요, 고2 올라갈 땐요. 그렇죠. 특히나 뭐 문과 계열이든 이과 계열이든, 그러니까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간에 고2 올라갈 때 최소 한 과목, 최소 한 과목, 평범한 학생이면 한 과목, 보통은 두 과목을 저는 인강 3회독 정도는 꼭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그 정도를 하고 나서 개념이 완벽하게 잡혔어. 그때 문제를 풀고 틀린 문제는 다시 수학처럼. 네. 네,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오답 채우기,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수능을 막상 네가 2학년 모의고사가 아니라 3학년 모의고사를 본다고 해도, 수능 문제를 본다고 해도 40점 이상 최하, 그 정도 2학년 때 올라갈 때 준비가 되어야 네가 수능의 경쟁력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한다. 네. 라고 아이들에게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걸 추가로 더 해야 될까요? 최상위권은 저는 좀 약간 두 가지를 좀 약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결국은 저는 수능에 있어가지고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원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고,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냈을지를 출제 의도를 분석하고, 그래서 함정선지들은 어떻게 함정에 빠지는지를 요까지 분석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고3 때 하면 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을 그래도 한 2개년치 이상 좀 접해보면서 평가원 좀 약간 문제 스타일이랑 자기가 평가원 것도 풀 수 있는 수준인지를 좀 약간 진단해 보는 거, 요거랑, 그리고 전 수능 특강도 좀 풀어보라고 해요, 애들 사실. 수능 특강도요?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요. 그 수능에 대한 거를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자 하나랑, 최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를 전 좀 고민을 많이 하라고 해요. 최상위권이니까요? 네. 네. 학생부에 저는 두 가지를 담으라고 하거든요. 비전이랑 혹은 철학 및 가치를 좀 약간 담을 수 있는 고민까지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만약 직업이 의사다라고 하면은 앞에 자기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땡땡땡땡땡땡 하는 의사가 돼서, 그래서 거기까지 가치와 철학인 거고, 그래서 뭘 하겠다라는 너가 하게 될 미래 행위까지, 그래서 그건 동사거든요. 그래서 이 형용사와 동사를 정해보면서 2학년 때 학생부의 방향성을 좀 진하게 해서, 이제 자기소개서도 없어졌기 때문에 이 학생부를 읽어보면은 너는 정말 어떤 철학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거를 해낼 건지가 눈에 좀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의 고민을 하고, 이거를 좀 약간 주제와 활동에 담아놔라, 이런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저는 의대 갈래요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의사가 되어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진 이런 의사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겠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예를 들면은 제 학생들 중에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러니까 둘 다 의대 지망이거든요. 한 명은 병원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요 입원을 했었는데 거기 입원하면서 자기가 좀 병이 악화된 것 같대요. 병원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좀 전인적으로 좀 편하게 해주고 밥도 맛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오른손이 지금 다쳤는데 여기 갈치조림이 나왔대요. 이걸 어떻게 살을 발라먹네요. 이게 그 환자의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이제 뭐 심리적인 거랑 그리고 식단 이런 것까지 저는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 완벽하게 고려할 수 있는 자기는 좀 약간 병원장이 좀 되고 싶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서 좀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과에 담아내기 힘들겠지만 걔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완벽한 형태의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병원 이런 걸 꿈꾸는 친구도 한 명 있고요. 아, 그것까지 담아낸 병원장이 되고 싶다. 병원장이 되고 싶다. 이게 걔는 될 거예요. 네. 네. 예비 고3인데. 네네. 네. 한 명은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내신이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1.6인데 얘는 얘 미래 비전은 진짜로 얘는 되게 진지하거든요. 얘는 탈모를 극복을 하는 게 자기 인생 그 목표래요. 그래갖고 실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얘는 정말 많이 찾아보는 친구거든요. 아, 그 친구 자체가 탈모가 있나요? 예, 될 예정이죠. 지금 알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미 아이, 결정되어 있다. 목에 부계 모두 확정이래요. 친구인데 네. 어쨌든 근데 그 친구가 제 미래예요. 사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7년째 탈모약을 그 친구 나중에 정말 그거를 극복하는데 걔는 근데 되게 진지해요. 이게 머리가 빠진다는 거를 막 이렇게 웃기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남자들이 정말 그 자신감과 자기는 거기 자살률이랑도 그게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봤었을 때 이 자존감 사람은 자존감이 결국 그 사람을 먹여 살리는데 이 탈모는 남성들에게 그런 부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갖고 부작용이 없는 탈모약 혹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를 목표로 살고 있는 친구도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의대 영역이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생명공학 쪽으로 이제 마침 성적도 안 나오고 해서 친구야 그 혹시 이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근데 그 친구 되게 밝은 친구라 가지고서 이 정도 이해해 줄 겁니다. 아, 근데 누군지 모르는데 뭐 상관이 없죠. 아 그렇죠. 네. 보면 알 것 같아서요. 아, 자기 얘기하지 네네. 걔는 알거든요. 안 보이면 됩니다. 네. 그 탈모와 자살률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진지해요, 근데 그 친구 진짜. 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탈모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다는 소식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죠. 네. 쥐들에게 어떤 주사를 놨더니 탈모 쥐가 털이 나기 시작을 한 것들이 있고 한데, 실제 임상에서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그 친구가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100만 탈모인인가요? 천만쯤 되려나요? 1000만 탈모인들에게 희소식이 빨리 나타나길 기다리면서 네. 우리 생명공학과를 지원한 친구가 반드시 인류 최대 적축이 하나인 탈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강하게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3학년은 어떤가요? 3학년. 이제 뭐 이건 3학년은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3학년은 저는 되게 명백하게 전략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아, 3학년 올라갈 때? 네. 네. 3학년 올라갈 때 자기 주력 전형을 좀 약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이 대학까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학에서 이 전형을 합격하기 위해 가지고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전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거. 그래서 한 명 그냥 또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올해 대학 간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국어가 약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일단 수학 공부를 해보는데 내가 수학의 비중을 얼마나 둘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얘는 사실은 그 전국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논술을 합격할 수 있는지를 진단해 줄 수 있는 이제 이제 학원을 다녔거든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돼요. 그래서 스카이를 썼을 때 물론 이번에 스카이 다 세 개 다 광탈하기는 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근데 얘가 이거를 할 수 있었던 근거 같은 경우에는 서성한 논술이 되는 수준이니까요. 그 정도요? 그래서 논술로 갔나요? 네, 이 친구가 그 전자전기 그 네. 예비 받고 간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전략이 확실하게 정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얘는 정말 맘 놓고 이제 수능이랑 논술 이거 두 개 그냥 포인트 맞춰가지고 달렸거든요. 그래갖고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시간 투자해서 컨셉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도 시간 딱 정해놓고 그때 주제만 딱 정해놓고 그리고 요 수능 특강 베이스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현존하는 엔제를 다 풀자라는 목표 플러스 논술하고는 매주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요 수능도 요번에 그냥 고대 정도는 교과 우수 전형으로 해가지고서 한 중위권은 쓸 수 있었고 네. 근데 영어를 못 해가지고서 이제 연대는 좀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래서 논술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전략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근데 전략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애를 컨설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지 얘가 이거를 하면은 내가 효과가 있겠다라고 해서 동기가 강력해져가지고서 저는 학습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네.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이 전형에 집중을 하면 되겠다라고 네. 생각되는 상태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이 좀 안 나오는 학생인데 뭐 자기는 어디 좀 괜찮은 대학을 지원한다 그러면 저도 뭐 수행평가는 그냥 채점 기준에 맞춰서 제출만 해라. 맞습니다. 네, 감점 당하지만 않아도 괜찮아. 학생부 좋지 않아도 되니까 성적부터 올리자. 네. 너에게 필요한 건 일단 현재 상태는 성적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얘기를 해놓거든요. 네. 뭐 마찬가지 얘기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너는 이쪽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논술로 잡아줬는데 수능이 대박이 나버렸네요. 네. 하지만 일단 한양대 논술로 합격했을 때 그 쾌감, 그 기쁨은 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 네. 좋은 학습 습관, 좋은 학습법이 뭔가까지, 좋은 학습법이 무엇인가까지 정확하게 체크를 좀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리스트가 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해드린 요 링크에서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지 않았냐면, 중학생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뭔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래서 일단은 예비 중1, 예비 중2, 예비 중3으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예비 중1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전 독서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전 독서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잡는데 저는 좀 중요한 게 독서라고 봐요. 다양한 진로를 잡는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참조할 수 있고 요새는 뭐 유튜브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한데 이게 아이들이 독서를 이제 수준별로 높여가서 하다가 진로에 관련된 독서를 했을 때 이게 좀 약간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를 고등학교 때 하면은 이제 세특을 위한 독서가 되니까 그냥 좀 힘들어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수준별로 다양한 독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흥미를 키워가면서 진로를 잡으면은 진로가 가장 이상적이게 좀 약간 잡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은 책을 읽어야 된다. 네. 책을 읽고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상적인 한 구절 찾기. 네. 학생들에게도 인상적인 뭐 10구절 써보기 이런 것만 해도 네. 너의 관심사가 이쪽이라는 거 너 혹시 알았니? 라고 하면 그렇네요. 제가 써놓고 보니까 제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네요. 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전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저는 독서를 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독서를 해놓고 그 인상 깊은 구절을 적는 거 그리고 그 구절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나 조금 더 그 구절에 대한 거를 좀 찾아보서 적어보는 거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아이들이 지식 확장도 하면서 자기 의견에 대한 정립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나중에 특목자사고 준비할 때 다 정말 소재가 되고 그 면접의 꺼리로 쓰일 수 있어서 네, 그게 예비 중일한테는 전 제일 충고해주고 싶어요. 예시 한 명 또 친구를 들어보자면은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친구는 좀 학원 위주로 조금 약간 그 독서를 좀 읽기는 했는데 독서를 정말 좋아해서 그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적어도 2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의미 있는 독서를 꾸준하게 분야별로 한 친구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상 깊은 구절과 거기에 대한 의견까지 잘 정리를 한 친구인데 얘는 그리고 내신학원만 딱 그 중간 기말 때 요 2주 정도만 갔던 친구거든요. 근데 얘가 중3 때 제가 그냥 모의고사를 풀려봤거든요. 고2 거까지 그 고2 11월 거까지 비문학을 다 맞았어요. 와. 순차적으로 높여가면서 했는데 문학은 다 털렸지만요. 그래서 얘는 그게 뛰어난 거예요. 어휘력 그리고 그냥 독해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시대의 화두라고 하는 문해력. 이런 것들이 독해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읽고 그걸 정리하면서 이제 길러진 거죠.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지만 했을 때 저는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전 가심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컨텐츠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는다는 정말 어리면 어릴수록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머릿속에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나중에는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이미 본인이 어떤 습관 같은 것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얘기했던 그놈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그런 기계들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을 양산하는 기계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3분, 1분 뭐 이런 짜리 쇼츠 굉장히 짧은 것들 15초짜리, 30초짜리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습관이 되어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냥 읽어라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정리하면서 읽어라 하면 더 재미없겠네.
그렇죠. 이제 뭐 이게 뭐 보상 같은 게 좀 약간 있어야 되기는 한데 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애들한테 책을 투 트랙으로 읽으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는 의미 있고 어렵지만 우리가 해석해볼 만한 책, 뭐 그냥 청소년을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하고 한국 같은 경우 진짜 네 읽고 싶은 재밌는 거, 그래갖고 그냥 만화 삼국지도 괜찮으니까 재밌는 거 하나 읽어라라고 해서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해리포터랑 그냥 필통도서 이렇게 좀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더라고요. 아, 해리포터를 아직도 읽는군요. 네, 엄청 좋아요, 애들. 네. 그럼 예비 중학교 2학년에 대한 생각, 1학년은 독서를 해라. 방학 동안에 2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는 좀 좋은 책, 그리고 하나는 좋아하는 책 다 읽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책을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학교 2학년을 위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꼭 써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소개서는 일단 대입에서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고입에서 이제 우리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는 다 이제 면접이랑 요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는데 네. 자기소개서는 요번에도 제가 뭐 고입 한 50명 정도 친구 같이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고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하는 시기가 제일 많은 시기가 구독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1번 중1, 2번 중2, 3번 중학교 3학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이렇게 하거든요. 아, 중3. 중3 앞부분 아닌가요? 그러게요. 답을 너무 뒤에 걸 얘기하려고 하니까. 3번입니다, 3번. 아, 네네네. 이 학생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를 가야 되겠다고 하는 시점이 사실은 이제 10월 정도? 나중에 가서 그냥 성적이 되니까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하냐. 일단은 중학교 때 사실 별로 하는 게 많진 않죠. 학교 프로그램들도 막 이렇게 다 뒤져봐요. 막뭐 자유학기랑 막 이렇게 뒤져보는데 가장 의미 있었던 게 그냥 무슨 이렇게 수학 뭐 곡선 만들기 그냥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서 그냥 뭐 이렇게 열쇠고리 만들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없다가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보는 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만들면 돼요. 뭐 실제로 그냥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애들이 그때 진로가 정해진 애들이 되게 많아요. 특목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요. 근데 이거를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자기소개서를 써보면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진로와 소재가 있어야 되죠. 꿈과 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소재에 대해서 자기가 그 소재, 그 활동이나 주제를 왜 선택했고, 뭘 했고, 그리고 그때 내 역할이 뭐였고, 내가 어떤 변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중2 올라갈 때 써보면은, 아, 앞으로의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가이드가 좀 정확하게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생각 있는 친구들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조건 써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목고를 준비하든 요새는 1학년 2학기에도 이제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 네, 있죠. 생겼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C가 나왔던 친구들도 전 자기소개서 써보라고 해요. 어차피 2학년 때부터 성적이 들어가기도 하거든만 이거를 써야지 앞으로의 활동에서 그리고 진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들이 방향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팁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기소개서를 써본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어떤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해보니까 정말 내가 학생부에 담긴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나를 표현할 만한 어떤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어떤 철학적인 시간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학교 3학년을 대비하는 학생에게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중3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모의고사 꼭 풀어봐라. 아, 모의고사 중3으로 올라가는데 모의고사를 푸는군요. 네, 저는 모의고사, 그러니까 국어랑 영어, 그리고 수학은 선행 나간 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좀 풀어봐라. 라고 하고, 사실 요새는 그러니까 유튜브랑 정보가 되게 많은 시대잖아요. 많죠. 그래갖고, 자기가 EBSI에 그 채점을 했었을 때 나오는 100분위 해서 100분이 76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사실 뭐 엑셀 파일 뭐 구해가지고서 하는 것들 애들도 잘 해요. 찾아서 보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중학생에서 이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감성적인 거에서 이성적인 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막 꿈과 막 칭찬 이런 거에서 아이가 내가 실제로 이 대학을 갈 수 있고, 아, 대학이 지금 내 위치가 조금 약간 아쉽구나, 더 올라가야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구나, 이런 숫자적인 그런 이성적인 게 아이들 동기부여로 많이 그 작용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중3 때 올라가면서 모의고사를 보고 전 대학 이름을 한번 애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너가 지금 국어 수준으로 봤을 땐 한 이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금 중3을 열심히 해보자는 다짐인 거죠.
그래서 특히 3학년 2학기 때 애들이 진짜 많이 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3학년 그 1학기에서 2학기 갈 때 여름방학 때도 꼭 좀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 진짜 좀 텐션을 올려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고2 올라가기 전에 전 골든타임이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그 겨울방학 때까지를 보거든요. 그때를 정말 그 국영수를 체계적으로 정말 이 중간고사 그 최상위를 할 수 있는 좀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히 진단해서 미래의 계획을 세워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뭐 아이들 모의고사 풀고 나면 생각하겠죠. 선생님 이 대학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지 어디에 있겠. 최상위권의 성적을 받은 학생조차도 3년이 지나면 오히려 중3 때보다 못하는 경우도 저는 종종 만나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은 어떤 게 있냐면 나는 이미 상위권이야라는 어떤 그런 자만감 같은 게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이 처음엔 1.0 찍다가 조금씩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고, 근데 현재 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어디에 가고 싶으니까 이만큼 노력할 거야 라는 것들이 사실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목표를 설정해주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의 대학을 갈 거니까 이만큼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공부의 양을 해야겠다. 근데 중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써보게 하는 것은 혹시 네가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꿈이 있다면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진로 설정, 이것도 최상위권의 경우라면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가지게 될 거니까 계열 정도로 잡아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결국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부터 좀 달라진다고 보면 맞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박정환 선생님께서 명쾌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녹화는 즐거우셨나요? 네, 즐거웠습니다. 중간에 좀 여러 개 참았던 게 자꾸 공약 계속 하고 싶어갖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사실은 좀 저는 노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노잼인 것들을 최대한 목표지향적이게 재밌게 할 수 있게 돕는 게 저는 이제 뭐 컨설팅과 이런 교육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 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앞으로 또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가진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갖지 않은 것까지 베풀어 주시는 박정환 선생님 만나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컨텐츠, 즐거운 컨텐츠를 가지고 실제 사례 위주로 좋은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반가웠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슈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